제가 아침에 출근을 하면 보통 그날 할 일이 메일로 막 들어와 있잖아요. 제가 그거 보고 짜증을 팍 내니까 저랑 친했던 직장 동료가 저한테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너는 일하러 회사에 왔는데 왜 일을 시키면 짜증을 내냐고. 그래서 제가 빵 터진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리한데? 그런 사람이었어요. 일 최대한 많이 안 했으면 좋겠고 조금 했으면 좋겠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까지 에세이 3권 그리고 소설 1권을 낸 글 쓰는 사람 황보름입니다. 반갑습니다. 제 소설의 공간 배경은 서울의 조용한 동네 효남동에 오픈한 효남동 서점이라는 동네 서점이 배경이고요. 거기에서 서점 대표, 바리스타, 단골 손님, 작가, 이웃 주민들이 만나서 대화하고 그 대화를 통해 각자 개인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이 천천히 조금씩 해결해가는 그런 어떤 성장 소설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설을 쓰기 시작했을 때 제가 처음 딱 설정한 게 3개였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소설의 첫 글자는 휴여야 한다였고 그 휴는 쉴 휴자였거든요. 우리는 때로 휴식해도 된다, 쉬어도 된다라는 말 하고 싶었고 또 쉬어야 한다라는 말도 하고 싶었습니다. 소설을 처음 낸 거니까 독자분들이 어떻게 읽어주실지 궁금해서 리뷰를 정말 다 읽었거든요. 근데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따뜻하다, 위로가 된다라는 평이 가장 많았고 그렇다는 건 이제 그분들에게 제 소설이 도움이 됐다는 말이어서 저도 감사했어요. 그리고 이분들 삶에 필요했던 것이 따뜻함이었구나, 그러니까 위로였구나 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냥 울컥하기도 했고 그리고 어떤 분이 책을 다 읽고 나서 너무 따뜻해서 펑펑 울었다 라는 그 리뷰를 남겨주신 분도 있고 여전히 또 울컥하고 그리고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특정한 계기라기보다도 20대 후반이 고민이 많아지는 시기인 것 같아요. 뭘 하며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많았어요. 그때 프로그래머로 일을 했었는데 그게 적성이 안 맞다라는 걸 알았거든요. 그 일을 그만두면서 했던 생각이 앞으로 10년 동안 여러 가지 일을 해 나가다가 그 중에서 내가 좋아하는 일을 찾고 그리고 그 일이 평생 하자라는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이 생각을 안고 몇 년을 이렇게 살아가다 보니 어느 날 문득 그냥 작가가 되고 싶더라고요. 근데 이제 보통 작가가 되신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렸을 때부터 습작도 하고 시도 쓰고 아니라면 일기라도 쓰고 하시다가 작가가 되신 분이 많은데 저는 글을 써본 적이 없어요. 그 전에는. 그렇다면 글도 써보지 않았던 애가 왜 작가가 되고 싶었을까? 라고 지금 이제 생각을 해보면 막연하게 이제 작가 일상에 대한 동경이 있었던 것 같고 혼자 일을 하는 것에 대한 부러움도 있었던 것 같고 자유로워 보이기도 했고 그리고 작가분들 그런 사진을 보면 약간 나이가 지긋하게 든 어떤 작가분들 그 눈빛이 되게 깊고 통찰력도 있어 보이고 되게 지혜로워 보였어요. 나도 작가가 되면 이런 눈빛을 가진 할머니가 될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오늘도 고민서가에 많은 분들이 사연을 올려주셨는데요. 오늘은 규규규규님의 사연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신적으로 여유가 없는 것 같아요. 야근하는 걸 당연시 여기는 곳에서 업무는 업무대로, 사람은 사람들대로 저를 못 괴롭혀서 다들 몸이 근질근질한 것 같아요. 쉬어도 쉬는 것 같지가 않고 자꾸 예민한 상태로 날이 서 있어요. 퇴사를 할 자신도 없어요. 경력에 비해 낮은 연봉에 야근 수당도 안 주는 곳인데 성희롱도 당하고 뒤통수도 맞고 너무 힘든 시간을 견뎌왔는데 왜인지 퇴사를 할 용기가 안 생겨요. 힐링이 되는 책이라고 읽어봐도 힐링은커녕 자꾸 부정적으로만 생각이 들고 책장도 잘 넘기질 못해요. 몰입해서 이 예민함을 잠깐이라도 내려놓을 수 있는 책을 찾고 있어요. 도와주세요. 저희 때는 팀장님 그냥 말을 했어요. 앞으로 몇 개월 동안 주말 없다, 매일 야근이다.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렇게 그 몇 개월을 돌아가면 사람이
정말 이 사연자분처럼 멘탈이 사실상 거의 나가요. 저도 그래서 그때는 점심때 일부러 나가서 회사 그냥 배회하거나 1시간 동안 사연 있는 여자처럼 계단 올라가서 옥상에서 막 하늘 보고 있고 이러면서 이거를 이제 이겨내려고 했는데 저도 그때는 그거를 슬기롭게 이겨내지 못했어요. 그 스트레스를 그대로 품고 그냥 몇 년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충분히 이해합니다. 제가 아침에 출근을 하면 보통 그날 할 일이 메일로 막 들어와 있잖아요. 제가 그거 보고 짜증을 팍 내니까 저랑 친했던 직장 동료가 저한테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너는 일하러 회사에 왔는데 왜 일을 시키면 짜증을 내냐고. 그래서 제가 빵 터진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리한데 그런 사람이었어요. 일 최대한 많이 안 했으면 좋겠고 조금 했으면 좋겠다. 근데 또 민폐는 끼치기 싫고 못하는 건 또 싫으니까 그 적정선을 지키려고 고군분투하는 그런 직장인이었습니다. 첫 회사를 그만두고 강남역 근처의 어학원에서 일한 적이 있어요. 그때 일도 너무 힘들었어요.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너무 빡셌고 같이 일하는 분들과도 그렇게 어울리지 못하고 그래서 답답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점심을 최대한 빨리 먹고 강남 교보문고가 걸어서 5분 거리였어요. 거기 매일 출근했어요. 돌아다니기도 하고 요즘 베스트셀러는 뭐가 있는지 보기도 하고 갈 때마다 읽는 책이 있다 보니 한 권을 거기서 그냥 뚝딱뚝딱 이렇게 읽게 되는 그런 일도 있었고 그래 나는 그래도 여기 오면 좋잖아.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책을 읽을 수 있잖아 라는 생각을 계속 했어요. 어떤 일이 힘들 때 정말 내가 좋아하는 거 하나 붙잡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선 회사를 다녀야 하는 상황이시니까 회사 일, 외적인 공간에서의 나를 좀 쌓아가는 걸 추천을 드려요. 퇴근한 후에 좋아하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글쓰기를 할 수도 있고 그게 아니면 서핑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느 순간 내가 나를 생각했을 때 직장인인 나보다 서핑하는 나가 더 커져 있는 순간이 오면 직장에서의 그런 어려움, 힘듦이 조금 옅게 느껴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극복하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플라이북 유저분들께서 규규규규님에게 책을 추천해 주셨는데요. 빈님이 추천해 주신 피터 스완슨의 죽여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이럴 땐 정신없이 빠져드는 소설이 최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잠시라도 모든 걸 내려놓고 책 속에서 쉬어가시길 이라고 해주셨고요. 푸름님께서 로버트 풀검의 지구에서 잘 놀다 가는 70가지 방법이라는 책을 추천해 주셨는데요. 삶을 살아가는데 가끔 너무 빠르다고 느껴질 때가 있죠. 그럴 때마다 이 책을 읽으며 지구에서 잘 놀다 가자고 마음먹으며 잠시만 숨을 돌리는 것은 어떨까요? 약간의 여유도 괜찮으니까요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추천해 드리는 책은 알렉산드르 솔제니친의 이반 데니소비치의 하루라는 책인데요. 솔제니친은 노벨문학상을 받은 소설가이고 솔제니친 본인이 스탈린 치하에서 노동 수용소에서 수용소 생활을 했었거든요. 그 경험을 녹여낸 소설입니다. 제가 처음 규규규규님의 사연을 들었을 때 특히 성희롱 이야기 나왔을 때 이거는 범죄이기 때문에 개인이 감당하지 못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지만 우선 제가 이 글만 보고 퇴사를 권하거나 그러기는 어렵다고 생각했어요. 아마 되게 복잡한 다른 이유가 있기 때문에 버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어쩔 수 없이 나가지 못하는 이 환경 그리고 거기서 멘탈이 사실상 거의 무너진 사연자분에게 어떤 책이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떠오른 책이 이 책입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하나는 그 사연자님께서 몰입할 수 있는 책을 원하셨어요. 근데 책을 읽을 때 사실 몰입을 하기 쉬운 책이 재미있는 책이거든요. 근데 이게 노벨문학상을 받은 작가이고 심지어 또 수용소 생활을 담고 있다고 하면 자칫 무겁고 어렵고 지루할 거라는 생각이 들기 쉬운데 그렇지 않아요. 문장이 놀라울 정도로 코믹하고 유머러스합니다. 그리고 담백해요. 그래서 술술 읽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재미가 있어요. 두 번째 이유는 요 이반 데니소비치라는 인물 때문이에요. 지금 사연자님도 최악의 환경에 놓여 있고 이반 데니소비치 또한 최악의 환경이죠.
관리자의 어떤 마음에 따라서 바로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고 극한의 추위에서 중노동을 하는 일이거든요. 정말 죽지 않을 만큼의 먹을 걸 먹으면서 삶과 죽음 사이에 놓여 있는 주인공이거든요. 그런데 일반 데니소비치 생각을 따라가다 보면은 되게 놀랍게도 그런 일상 틈틈이 기분이 좋아지기도 해요. 그리고 자유를 느껴요. 이 지금 수용소가 노동 수용소여가지고 중노동을 해야 돼요. 육체적인 노동을 해야 되는 건데 그 일을 하는 이 이반 데니소비치의 이 태도가 정말 경이로울 정도거든요. 그래서 그 일을 할 땐 다른 건 다 잊고 여기에 몰입해서 일을 하고 자기가 이루어낸 어떤 그 결과물에 대해서 만족하고 성취감 느끼는 그 모습을 보면 감동이 느껴져요. 그래서 이 소설 같은 경우에는 큰 테두리는 스탈린 그 체제를 비판하는 저항 문화 테두리를 가지고 있지만 이 인물을 따라가다 보면은 최악의 환경에서 한 인간에게 남은 건 그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 태도라고 말을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을 읽다 보면 사연자님에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추천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책에서 마지막 세 문장을 뽑았는데요. 그 이유는 이반 데니소비치가 참혹한, 우리가 보기에는 참혹한 하루를 보내고 나서 그 하루를 이렇게 정리하면서 끝을 내요. 책을 다 한번 읽어보시라는 의미로 이 문장을 뽑기도 했거든요. 이렇게 하루가 우울하고 불쾌한 일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거의 행복하기까지 한 하루가 지나갔다. 이런 날들이 그의 형기가 시작되는 날부터 끝나는 날까지 만 10년이나 3653일이나 계속되었다. 사흘이 더해진 것은 그 사이에 6년이 끼었기 때문이다. 제가 영상으로 찍는 인터뷰는 처음이었었는데 이런 저를 잘 이끌어주신 플라이북 담당자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황보름 작가였고요. 오늘 소개해드린 책은 모두 플라이북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은 일이 있어도 칼퇴한다. vs 하던 일은 마무리하고 간다. 칼퇴한다. 회사 다닐 때 제가 목숨 걸었던 게 칼퇴예요. 칼퇴가 흔히 주어지는 선물이 아니어서 칼퇴를 할 수 있는 날이 되면 5시가 딱 되면 막 계단 내려가서 또 막 사원증 찍고 나가서 지하 주차장 4층까지 막 가가지고 차 급하게 막 나가가지고 집까지 20분 차를 타고 막 급하게 와요. 막 집에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빨리 집에 도착하고 싶은 그 마음이 너무 커서 정말 전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칼퇴. 왜냐면 이게 흔히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일이 힘든 게 낫다. 일 편하고 인간관계가 불편한 게 낫다. 일 편하고 인간관계 불편한 게 낫다. 이거는 이제 지금의 제 나이 그리고 제 경험에 따라서 한 대답입니다. 제가 만약에 사회 초년생이다. 그랬을 경우에는 그 관계에 휘둘릴 수도 있고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나이도 먹을 만큼 먹다 보니까 이제는 사실 사람들과의 관계를 할 때 제 마음속에서 딱 그냥 기준을 세워요. 나에게 중요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신경을 쓸 필요가 없어. 저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될 필요가 없어. 그래서 그냥 신경을 쓰지 않는 연습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좀 수월해요, 예전보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인간관계는 그냥 제쳐두고 그냥 그렇다면 일은 당연히 편한 게 좋고